건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의 필수적 선택입니다. 암이라고 하면 정말 누구나 두렵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누구나 암세포가 매일 수천 개씩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왜 암에 안 걸릴까요? 암에 걸리는 것은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잘못된 먹거리가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암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암이란 진단을 받으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하지만 여러분, 암은 끝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이에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암 환자들과 함께 걸어온 한의사 구세훈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 또한 위암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암세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정상세포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죠. 그 변화는 항암 치료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먹거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를 비롯해 많은 환자분들이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꾼 뒤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검사에서도 더 이상 암의 흔적이 사라진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방법을 찾았고 저 자신도 암을 겪으며 체험했습니다. 항암 치료보다 더 강한 힘은 매일의 한 끼, 바로 식사였어요. 몸이 스스로 되살아나는 그 식습관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온 분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몸은 매일 새롭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치료의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회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몸 환경을 만드는 실제 식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겪었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따라하며 임상과 검사 결과로 증명된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은 암 환자분들을 위한 정보만이 아닙니다. 암 예방에 효과적인 실질적인 건강법입니다. 아직 암이 아니어도 오늘 이 내용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속 환경이 이미 암세포가 살 수 없는 예방형 체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쌓인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가 조용히 몸의 균형을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반대로 그 습관을 하나씩 바꾸면 몸은 놀랍게도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세포를 바꿉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좋은 기운이 돌아오고 면역력이 살아나며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매일의 식탁.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의학입니다. 저는 한의사 구세훈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몸을 되살리는 여정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봅시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몸과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이제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위험한 조건들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식단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은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몸. 둘째, 만성 염증이 쌓인 몸. 셋째, 활성산소가 많은 산화 스트레스 상태의 몸. 넷째, 체온이 낮고 산소가 부족한 몸. 이 네 가지 습관이 동시에 작동하면 암은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방치하면 누구든지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몸이 됩니다. 이제 왜 이 네 가지가 그렇게 위험한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몸입니다. 이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과 IGF-1이라는 성장 신호가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신호가 켜지는 순간 암세포는 성장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마치 비료를 뿌리듯 암세포가 더 빨리 증식하게 되죠. 혈당이 자주 출렁이면 당이 단백질과 결합해 당화 반응으로 이것이 염증을 일으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결국 세포 노화 속도는 빨라지고 암 발생 위험은 높아집니다.
당이 출렁이면 세포도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 한 끼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을 천천히, 꾸준히 쓰는 식단이 암을 막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1. 흰쌀 대신 통곡물로 바꾸세요.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세포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2. 단 음식과 흰 밀가루를 줄이세요. 과자, 케이크, 빵, 면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3.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4. 식사 후 10분은 반드시 걸으세요. 20분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주어 혈당이 출렁이지 않게 해줍니다. 둘째, 만성 염증이 쌓인 몸입니다. 염증은 잠시 꺼졌다 켜졌다 하는 불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잠시 불을 붙이는 방어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면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몸속에서는 조용히 세포를 손상시키고 DNA를 변형시키며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럼 이 불을 어떻게 꺼야 할까요? 해답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1번, 탄 음식과 가공식품, 과자, 빵을 멀리하세요. 탄 음식을 자주 드시면 몸속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2번, 기름을 바꾸세요.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 들기름, 아마씨유를 쓰면 염증을 진정시키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3번, 매일 먹어야 할 항염식품 5가지를 기억하세요. 양파, 마늘, 생강, 강황, 브로콜리. 이 음식들이 꾸준히 먹으면 혈관의 염증이 가라앉고 면역이 안정되며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환경으로 바뀝니다. 4번, 마음의 염증도 다스려 합니다.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은 몸의 암세포를 더 키웁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하루 10분 이상 땀이 날 정도 걷거나 운동을 하고 숨을 고르게 쉬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속 염증 수치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기억하세요. 몸속 불을 끄면 암의 불씨도 꺼집니다.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것이 곧 암을 예방하고 치료 후 재발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활성산소가 많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몸속에 불필요한 독소가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움직이는 동안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원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아질 때입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를 녹슬게 만듭니다. 이때 DNA가 상하거나 세포막이 망가지면 정상세포가 변형되어 암세포로 바뀌기 쉬워집니다. 산화된 세포는 몸에 염증을 키우고 피를 탁하게 만들며 피로를 더 빨리 느끼게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활성산소가 많을수록 몸은 녹슬고 암세포는 자라기 쉽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산화 식단으로 녹을 닦아내야 합니다. 1. 탄 음식, 튀김, 바싹 구운 고기는 피하세요. 이런 음식이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2. 대신 진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세요.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블루베리, 시금치, 토마토 같은 것들. 이런 음식은 몸속의 녹을 닦아내는 항산화 4대 천왕 음식입니다. 3. 비타민C, E 폴리페놀, 셀레늄이 풍부한 식단을 매일 꾸준히 드세요.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4. 깊은 호흡,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조절도 중요합니다. 항산화 습관이 쌓이면 암세포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체온이 낮고 산소가 부족한 몸입니다. 이건 암세포가 가장 활발히 자라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산소를 먹고 에너지를 냅니다. 몸이 차고 순환이 나쁘면 정상세포는 약해지고 암세포가 자라나죠. 면역세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몸 전체의 방어력이 떨어지죠. 이 상태가 바로 암세포의 천국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산소를 늘리는 생활입니다. 1. 찬 음식, 냉장 과일, 아이스 음료는 절대 피하세요. 몸을 한번 식히면 면역력은 그 즉시 떨어집니다. 2. 따뜻한 물을 하루 6컵 내지 8컵 마셔주세요. 특히 아침에 따뜻한 물 1컵, 자기 전 1컵은 체온을 1도 올려줍니다.
3. 하루 10분만 걸어도 혈류가 좋아지고 깊은 호흡을 자주 하시면 산소가 들어오고 피가 따뜻해지면서 몸 전체에 생명이 돌기 시작하며 면역세포가 활발해집니다. 이건 약보다 강한 면역 운동입니다. 사생강, 계피, 단호박, 들깨, 마늘 같은 따뜻한 음식들은 혈액을 데워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5.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이 수축하고 산소가 들어갈 통로가 막힙니다. 그때 암세포는 더 강해집니다. 또 철분, 비타민 B군,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도 혈액 속 산소 운반에 꼭 필요하니까 꾸준히 챙겨주세요. 체온이 오르면 면역이 깨어나고 암세포는 숨을 못 쉽니다. 몸을 따뜻하게, 호흡을 깊게, 마음은 편하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세포는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나쁜 환경을 알아봤습니다. 즉 혈당 급상승, 만성염증, 산화 스트레스,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바로 음식입니다. 하루 3번의 식사가 약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지금부터 기적의 식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단 루틴 중 아침 식단입니다. 세포를 깨우는 해독 주스 한 잔. 아침은 위와 장이 가장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의 세포 상태를 완전히 결정합니다. 가장 좋은 건 항산화 해독 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한 잔의 주스가 세포를 바꾼다 이 말을 늘 강조합니다. 이 주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몸속 독소를 빼고 세포를 깨우며 면역 스위치를 켜는 아침 해독 주스입니다. 제가 직접 암 치료 중에 마셨고 지금도 수많은 환자분들이 따라하고 있는 실제 임상 레시피입니다. ABC 베이스로 시작합니다. 사과 반 개, 당근 3분의 1개, 양배추 1컵, 브로콜리 1컵. 여기에 2가지를 꼭 추가하세요. 토마토 큰 거 반 개, 방울토마토는 열알, 블루베리, 열알. 이 2가지가 항암력과 항산화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생으로 갈지 마세요. 모든 재료를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믹서기에 물 150에서 200ml, 무가당 두유 50ml를 넣고 갈면 됩니다. 사과는 껍질째 사용하고 씨만 제거하세요.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는 살짝 데쳐야 비타민이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항암 치료 후 속이 예민한 분들은 두부 2에서 3큰술을 추가해주세요. 단백질이 보강되고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맛을 더 풍부하게 하려면 레몬즙 1작은술, 계피가루 1꼬집을 넣으세요. 상큼하고 혈당 상승도 완화됩니다. 절대 꿀이나 시럽은 넣지 마세요. 당분이 높으면 암세포가 좋아합니다. 착즙 후 바로 마셔야 산화가 최소화돼요. 이 한 잔은 단순한 주스가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산화된 세포를 깨끗하게 바꾸는 기적의 한 잔입니다. 매일 아침에 이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바로 암이 자라지 못하는 몸 환경의 시작입니다. 점심 식단 루틴 혈당을 잔잔하게 유지하는 밥상. 점심은 혈당을 조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급격히 오르기 쉬운 시간이에요. 오전 활동 후 허기가 세게 오기 때문에 빵, 면, 단 음식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바로 이 음식들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혈당 급상승 밥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질 때 암세포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 암세포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 자랍니다. 그래서 점심은 혈당을 잔잔하게 유지하는 식사로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밥입니다. 흰쌀 대신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를 섞어 드세요. 이 곡물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현미 3, 귀리 1 이렇게 섞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부드러워요. 여기 밥에 들기름 한 방울, 통깨를 살짝 뿌리면 고소하면서 항산화 효과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반찬입니다. 점심에는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성이에요. 구운 연어 한 토막, 두부조림 한 접시, 시금치 나물, 브로콜리 나물 한 줌, 김이나 미역줄기, 무침기 조합이 바로 혈당 안정, 항염, 항산화를 동시에 잡는 최고의 밥상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낮추고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라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비타민C, 엽산, 칼슘이 풍부해서 암세포가 싫어하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국물입니다. 국물은 따뜻하고 자극이 없어야 합니다. 된장국, 미역국, 들깨버섯국이 아주 좋아요. 이런 국물은 위를 편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혈류를 개선합니다. 특히 들깨버섯국은 면역세포를 깨우는 면역 활성 식품입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햄, 소시지, 어묵, 젓갈, 튀김류 이런 음식은 염증을 높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또 짠 음식, 매운 양념도 세포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데친 채소에 간장, 식초, 올리브유로 간단히 무쳐보세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반찬입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컵 또는 레몬즙 한 방울 떨어뜨린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몸속 독소 배출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식후 10분 잠깐이라도 가볍게 걷거나 계단 오르기를 하세요. 이 짧은 시간의 걸음과 운동이 혈당을 낮추고 산소 공급을 늘려주고 몸의 산소와 혈액순환을 회복시켜 세포의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점심 식사는 그냥 한 끼가 아니라 정상세포의 회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점심을 세포를 살리는 치료식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아침 해독 주스로 세포를 깨우고 점심엔 혈당을 잔잔히 유지하는 밥상을 드시면 이미 몸속 환경은 절반 이상 바뀐 겁니다. 저녁 식단 루틴 회복과 면역을 되살리는 따뜻한 밥상. 저녁은 하루 중 몸이 가장 피로하고 면역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먹는 음식이 내일의 회복 속도를 결정하지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낮 동안 피로와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절대 찬 음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회복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찬 음식과 냉장 과일, 아이스 음료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에요.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세포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 결과 면역세포가 잠들고 이건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반대로 따뜻한 식사는 면역세포를 깨우고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몸을 덮이는 한 끼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세요. 그럼 어떤 식단이 좋을까요?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권하는 저녁 회복식 루틴입니다. 단호박죽 또는 귀리죽 한 그릇, 삶은 고구마, 생강 넣은 된장국 또는 들깨 미역국, 구운 두부나 삶은 달걀 1개, 데친 브로콜리, 가지나물, 애호박볶음, 따뜻한 생강차나 대추차 한 잔. 이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몸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소화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생강, 단호박, 고구마, 들깨는 몸을 덮이고 피로를 풀어주는 대표적인 항암식품입니다. 고구마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밤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이 좋고, 자색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이 들었고, 베타카로틴은 호박 고구마의 100배 이상 많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치료 후 위장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밥 대신 귀리죽을 권합니다. 귀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면역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또 단호박죽은 소화가 잘 되고 비타민 A와 항산화 성분이 많아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찬 과일, 아이스 음료, 빵, 라면, 튀김, 매운 음식, 야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런 음식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혈당을 흔들어 높이며 염증을 키웁니다.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10분만 가볍게 걸으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걷다 보면 소화가 잘 되고 산소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컵 또는 생강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체온이 유지되고 밤사이 세포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저녁은 따뜻하게, 천천히, 소화 잘 되게, 단백질은 가볍게, 채소는 데쳐서,
국물은 따뜻하게.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밤사이 몸이 회복되고 암세포는 활동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당신의 면역을 다시 세워줍니다. 단백질 회복 루틴 세포를 다시 세우는 힘. 이제부터는 몸을 복원하는 핵심 연료, 단백질 회복 단계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근육, 면역, 그리고 회복의 중심입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하고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회복했던 단백질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암 치료의 핵심 연료는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상처와 점막을 다시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암 치료나 수술 후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력이 떨어지고 상처가 늦게 아물고 심지어 치료 일정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이 들어가야 세포가 다시 세워집니다. 저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항암 초기엔 단백질 냄새만 맡아도 메스껍고 울렁거렸지요. 입안은 금속 맛, 도저히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먹기 힘들었죠. 하지만 단백질 먹는 방법을 바꾸니 길이 열렸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냄새를 줄여서 먹었더니 몸이 반응했습니다. 수치가 돌아오고 기운이 나며 일상생활이 돌아왔어요.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그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얼마나 먹을까? 숫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한 장 크기의 단백질이 기본입니다. 또는 달걀 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한 조각,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간식에도 한 입 단백질을 더합니다. 그릭 요거트 반 컵, 두유 한 컵, 두부 한 조각, 견과 한 줌이면 됩니다. 몸 상태에 따라 필요량은 다르니 항상 주치의와 상의해 조절하세요. 두 번째, 증상별 단백질 먹는 방법을 바꾸면 단백질 먹을 수 있어요. 금속 맛이 심하거나 비린내가 심하게 날 때 레몬즙이나 식초로 산미를 주면 금속 맛이 줄어듭니다. 연어, 흰살 생선은 우유, 레몬즙, 생강에 10분 재웠다가 찜이나 구이로 짧게 조리하세요. 비린내가 확 줄어듭니다. 스테인리스 그릇 대신 나무 숟가락, 젓가락을 쓰면 금속 맛이 덜 납니다. 구내염이나 삼킴 통증이 있을 때 몸 상태에 따라 필요량은 다르니 항상 주치의와 상의해 조절하세요. 메스꺼움, 오심이 있을 때 아주 소량으로 연한 생강차, 깨죽, 두부 스무디로 시작하세요. 기름 냄새가 강한 볶음, 튀김 대신 찜조림으로 바꾸세요. 빈속에 커피, 진한 녹차는 잠시 멈추세요. 설사나 복통이 있을 때 우유 대신 두유나 그릭 요거트를 드세요. 귀리죽, 단호박죽, 바나나, 사과 퓨레로 위를 쉬게 해주세요. 암 환자 단백질 조리 안전 수칙입니다. 암 환자는 조리를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날고기, 반숙 달걀, 회, 젓갈, 육회는 피하세요. 모든 단백질은 속까지 완전하게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조리 후 2시간 내 냉장 보관, 24시간 내 재가열 후 섭취하셔야 해요. 야외 음식, 길거리 음식은 금지입니다. 제조 과정 불명확한 음식은 피하세요. 유제품은 반드시 저지방, 저당, 살균 제품만 사용하세요. 암 환자의 친화적 단백질 베스트 10. 1. 연두부 순두부는 소화 최고, 부드러운 기본 식품. 2. 닭가슴살은 찜, 죽, 조림용, 단백질. 3. 흰살 생선은 비린내 적고 부드러움. 4. 연어는 오메가3, 단백질, 항염 효과. 5. 달걀은 삶기, 찜으로 단백질 보충. 6. 두유는 그린 요거트, 간식용 단백질. 7. 렌틸, 병아리콩은 샐러드나 수프로 활용. 8. 귀리는 곡물이자 단백질, 죽밥, 겸용. 9. 두부, 면두부 스테이크는 면 대체 식감 다양화. 10. 견과류 씨앗은 소량만 갈아서 토핑용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단백질이 들어가면 세포가 다시 일어섭니다.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숟가락의 단백질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루틴 실패 방지 7원칙 체크리스트입니다. 1번, 매끼 손바닥 한 장 단백질. 2번, 냄새맛 힘들면 온도, 산미, 식감부터 바꾼다. 3번, 튀김, 탄 것 금지, 찜, 조림, 수비드로.
4번 해산물, 육류는 완전 가열과 짧은 보관. 5번 당은 낮게, 항산화 채소는 넉넉히. 6번 식후 10분 걷기와 충분한 수분. 7번 주치의와 매달 체중, 근육, 알부민 체크 소통. 제 경험으로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저도 단백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니 먹을 수 있었답니다. 미끄럽게, 부드럽게, 냄새는 줄이고 따뜻하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이 들어가면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체력이 붙고, 상처가 아물고, 면역의 불이 다시 켜집니다. 오늘 한 숟가락의 단백질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다시 살아난 두 사람의 회복 이야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 중 잊을 수 없는 두 분이 계십니다. 68세 김순자 어르신, 그리고 73세 박경철 어르신입니다. 두 분 모두 암 수술과 항암을 마친 뒤 극심한 피로와 식욕 저하, 체중 감소로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위암 수술 후 한 숟가락만 먹어도 속이 메스껍고 냄새 때문에 단백질 음식을 전혀 못 드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방식부터 바꿔보세요. 익히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분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엔 데친 해독 주스 한 잔, 점심엔 귀리밥과 두부조림, 저녁엔 단호박죽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3주 만에 혈색이 돌아오고 한 달이 지나자 체중이 2kg 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은 매일 공원 걷기 30분, 아파트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이 되셨습니다. 박경철 어르신은 대장암 수술 후 항암 부작용으로 손발 저림과 극심한 무기력으로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셨습니다.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선생님, 저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단백질 회복 식단 루틴을 권했습니다. 아침엔 연두부 미소 수프, 점심엔 연어 레몬찜과 브로콜리, 저녁엔 귀리닭죽과 계란찜. 처음엔 한 숟가락 드시는 게 전부였지만 한 달 뒤엔 혼자 걷기 시작했고 계단 오르기 운동도 열심히 하였답니다. 3개월 후 이젠 부인의 밥상도 함께 차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숨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암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몸의 환경이 바뀌면 세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음식이 약이 되고 습관이 면역이 되고 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세포를 만듭니다. 바꾸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구세훈이었습니다. 저 역시 환자로서 그리고 치료자로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암 환자는 3개월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이 루틴을 꾸준히 따라 해보시면 몸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오늘 꼭 한번 실천이 당신의 몸을 다시 살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몸과 인생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바로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꼭 실천해 보시고 건강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